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목표 점수를 설정하려면 객관식이죠. 오늘 첫날이라서 문제부터 드립다 푸는 건 계산기부터 두들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풀어 드릴 건데 목표 점수 설정을 어떻게 할지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하시는데 이걸 할 때 첫 번째 지금 일단 기본서들은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 23년 거 하고요. 22년 가장 최신 트렌드 정도. 개정법 있어도 괜찮아. 개정된 거 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한두 개 틀린 거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그 실전에서 못 붙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냥 개정법 있든 뭐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큐넷 들어가면 기출문제 원본 그대로 다운 받으셔서 얘를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일단 아마 처음엔 다 읽어내기도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푸세요. 그리고 채점하세요. 모의고사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문제. 네 과목 다. 어떻게? 실제 시간 동안. 오늘 세법하고 내일 회계 안 돼. 몰아가지고. 4개 다 풀다가 되게 막 힘들어요. 지쳐요. 거기서 안 지치는 체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실전에 갔을 때 해야 되잖아요. 4개를 다 몰아서 쭉 보는 그거를 중간에 끊어서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여유를 주지 마시고 실제 시험하고 딱 정확하게 그 환경을 맞춰가지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가급적이면 일어나서 아침에 비슷한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원래 시험 보는 시간대에. 그래서 채점을 하시는데 그 OMR 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마킹하는 카드 있잖아요.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마킹도 하세요. 그래서 채점을 하실 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모의고사 하실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들 신경을 안 쓰시는데 시험지도 채점하시고 이제 마킹한 것도 채점해야 돼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개수, 맞은 개수, 틀린 개수 했을 때 틀리다. 그럼 나는 항상 마킹 실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찾아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틀렸나. 마킹 실수를 찾으려면 그거 징그러워서라도 하기 싫어서라도 그 노가다를 하시다 보면 안 해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한두 개 차이로 이게 짜증나게 점수가 미달됐었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마킹까지 하셔가지고 마킹한 것까지 채점을 하세요. 답안지 양식지는 구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세법, 관세법, 회계는 뭐 그렇게 개정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내세법 같은 경우는 뭐 3년, 4년 전 거는 조금 많이 바뀐 것들이 있다 보니까 2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점수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애매하다 그러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현 점수. 실제 문제로. 나의 과목별 A라는 사람이 이제 재무회계가 현재 현 점수가 30점이 나오고 있다. 근데 목표 점수를 90을 잡는다. 공부하다 죽어요. 그죠? 나는 세법이 이건 좀 높이 잡아야 돼. 60 해야지. 60이 나오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 80을 잡는다. 괜찮아. 세법이 10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80 가지 마세요. 얘는 60 정도. 40, 50, 60. 이 정도. 목표 점수는 뭐에 따라 다르다?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뭐 이제 무형 영어가 있고 관세법이 있다. 얘는 되게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강 한 70점 정도 나오는데 내가 10점이다. 나네. 나 지금 보면 이만큼 나올 건데 뭐 12점, 뭐 15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네 문제구나. 꽈락이구나. 얘는 유지만 하세요. 유지. 얘도 일단 1차를 붙어야 2차를 가지. 맨 주구장창 2차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이 1차까지 얼마 안 남은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일단은 얘만 제대로 공부해도 2차에 어느 정도 대비는 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종합상담 우리 원장님한테 이제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객관식 대비해서
얘하고 얘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최소 얘는 내가 아무래도 40 못 넘을 것 같다. 그것도 해봐야 알긴 아는데 그러면 40에서 60 정도 사이. 지금 현재 10점이나 30점인 게 약간 단기간에 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건 본인이 점검을 하시건 그러면 이제 회계를 조금 모의고사 점수를 보세요. 평균은 30인데 10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를 봤는데 10점짜리 뭐 10점, 15점 뭐 이런 게 있고 뭐 70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 50점짜리도 있다. 갭이 크죠. 얘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얘는 주구장창 10, 12, 11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얘는 아주 튼튼하게 10점대예요 지금. 그러면 공부 분량은 여기다 좀 더 많이 해야 돼. 어찌됐건 꽈락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럼 얘하고 얘는 1년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영어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전 과목을 다 돌려야 돼요. 전 과목을 다 돌리고 그래서 본인의 가용 쓸 수 있는 가용하지 말고 본인이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단위로 현강 수업을 듣거나 인강 수업 듣는 시간 빼세요. 그건 자기 공부 아니에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이거는 공부 아니고 뻘소리. 근데 어찌됐건 일주일 내내 자기가 자습으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측정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스톱워치를 끊어도 되고 요새는 휴대폰이 좋으니까 휴대폰으로 우리 제자들 보니까 동영상을 찍더라고. 동영상을 찍고 화장실 갈 때 그거를 잠깐 멈춰놓더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게 약간 비공개로 해가지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인스타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몇 시간, 그게 동영상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찍어야 되겠냐? 아니, 얼굴 찍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 왜 그거 공부하는 거 유튜브에도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시간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저기 화장실 가거나 잠깐 졸거나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눌러놓고 한다고. 스톱워치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요. 7일 내내 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하세요. 측정을 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측정이 됐다. 시간을 X 시간이라고 할게요. 얘를 6등분 하세요. 얘가 24시간이다. 그러면 4시간이 나오죠. 하나씩 주세요. 회계 4시간, 세법 4시간, 영어 4시간, 관세법 4시간. 그리고 나머지 2덩어리 남았지. 근데 나는 회계 45, 세법 60, 관세법 70 나오고 있는데 영어가 진상이다. 영어에 몰빵. 뭐 다 아니고 나머지 2개. 그래서 그 시간을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무조건 전 과목 다 건드리시고요. 2차 과목 같이 하실 거면 그 시간 빼고 1차 과목만으로 시간 구성을 해서 일단 4과목을 모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6등분. 저는 개인적으로 6등분이 낫다고 봐요. 6등분 해가지고 4과목이니까 2개 정도 여유를 두고 이게 이제 전체 내가 쓸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 내 머리가 돌아가는 자습 시간이 24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20시간을 6등분을 해서 4시간씩 할애를 한다. 그러면 세법에 4시간이 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하셔야 되니까 뭐 1시간, 1시간, 2시간에서 월, 수, 금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2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주 2회 이상은 꼭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업 있는 날은 세법은 안 넣으시는 게 좋죠. 자습 시간이니까. 수업 있는 날은 세법을 그래도 뭔가 듣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은 꼭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가서 갑자기 아파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 나는 올빼미형이다. 밤을 새도 지금은 이제 그것도 힘들어. 근데 예전에 조금 건강할 때는 좀 젊을 때는 한 2, 3일 꼬박 밤을 새도요. 아침에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을 자면 딱 3시간만 자면 멀쩡해져요. 근데 10시간을 자도요. 딱 그 시간에 안 자잖아요. 아침에 잠자야 되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 있죠. 되게 정말 동병상련 너무 안타깝다. 제일 공부하기 좋은 사람은 아침형 인간들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올빼미형이라 새벽 밤 10시부터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정말 정신이 막 맑게 뭔가 거치는 느낌이 들고 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가 뇌가 되게 잘 돌아가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못 바꿔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 그렇게 핑계 대고 있어요. 야, 자! 이러는데 걔도 우리 딸내미도 실컷 자고 11시에 일어나요.
근데 내 속으로 나 고등학교 때 하던 짓거리를 어떻게 똑같이 하냐. 그러고 4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 아침에 학교 갈 때 힘드니까 이제 나도 엄마니까 깨우기 힘드니까 일찍 자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알긴 알아. 아 너도 그때 정신이 맑구나. 근데 이제 수험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꾸셔야죠. 네,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이제 뭐 그래도 그렇게 올빼미형으로는 하지 마시고 가장 그 본인이 공부 잘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제일 약한 걸 집어넣으세요. 근데 제일 약한 건 제일 하기 싫은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제일 그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뭘 집어넣어? 내가 잘하는 거, 재밌는 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내 과목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걸 얘기를 아마 해주기가 힘드세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도 이런 말씀 해주시고 저 선생님도 이런 말씀 해주시면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되 세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하시고 제가 그 개론을 저랑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기 카드 만들고 있구나. 암기 카드 해가지고 암기 카드에 여기 있는 지문들을 다 어차피 다 OX예요. 지문이 다 OX잖아요. OX 5개 지문의 OX를 정확하게 풀어내면 객관식 문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식이라 더 좋은 거는 진짜 OX는 딱 문장 하나 보고 걔가 O냐 X냐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가 틀렸는지 찍어내야 되는데 객관식은 그래도 얼추 찍을 수라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5개 중에 4개만이라도 정확하면 일단 답 찾는 데 정답을 찾아내서 고득점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문장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되면 모여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높은 점수를 어느 순간에 확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굳어지면 점수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 그 암기 카드는 반드시 객관식 때는 반드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시간 말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 또는 이제 뭐 잠깐 뭐 서서 먹기 버스 기다리거나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세법 암기장, 영어 암기장, 회계 암기장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에 모아가지고 내가 이건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봐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암기장을 짬뽕으로 만드는 거 종합 암기장으로 만들어서 그게 한 3개에서 4개 나올 거예요. 그걸 쓰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그걸 해서 써놓고 형광펜 칠해놓고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보시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하시되 목표 점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75점 전후 해서 목표 점수 잡고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번에 이제 90점 넘은 학생이 있어서 공부를 왜 그렇게 많이 했어 제가 그랬거든요. 1차 붙고 지금 아마 2차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기는 또 관세사는 아쉬운 게 1차 때 뵙고 또 2차 때 못 봬요. 세법을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의미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합격하면 이제 학원에서 뵙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 시험 끝나고 연락 왔더라고요. 세법 공부하면서 자기는 조금 재밌었다 이러면서 근데 저 뭐 92점인가 아무튼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 92점 몇 점인가 2개인가 3개인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종환 쌤한테 이 친구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현강에서 만난 친구랑 예비 관세사님이니까 친구는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야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 세법 남세무사 맨날 세법 공부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는데 워낙에 또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 제가 드리는 문제는 웬만한 거는 막 그 모의고사 있는 지문은 거의 다 통째로 외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것도 책을 꼼꼼하게 다 봐서 그렇게까지 막 너무 에너지 쏟아갖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에너지면 살짝 덜어가지고 관세법이나 2차 준비 약간 거기다가 덜어내시면 돼요. 75 전후만 하셔도 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10문제 중에 4개 중에 하나는 사실 버려도 된다. 그럼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누구한테는 말 문제가 어렵고요. 누구한테는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말 문제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뜨리는 거 없이 뭐 반복되는 문장은 보시면 좋은 게 보시면서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이거 앞에 있었던 거지 하고 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지문들을 다 보세요. 되셨죠? 자, 13페이지 갑니다. 이제 오늘 기출문제 들어가는데 앞에 당연히 비중이 높기도 하고 책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 있어요. 자, 우리 없어. 그러면
네. 일단 수업은 그냥 들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교재가 원래 이제 그 각 목차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앞에 요약이 붙어 있어요. 솔직히 요약을 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단답형으로 그냥 문장 하나하나 OX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게 우리 2차 과목까지 있는 주력 과목은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직 덜 외워져 있으면 기본서랑 두 권을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핵심 암기 사항들을 앞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단권화를 해서 얘를 다 외우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끔 찾아보는 용도로 요약은 쓰세요. 찾아보는 용도로 쓰시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의 한 얼추 어느 중간 정도까지 가서 제가 기본서 한번 지금쯤 읽으세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원래 갖고 계시는 제 책 아니어도 좋으니까 원래 공부하셨던 내 손때 묻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일단 한번 쭉 읽으시면 복습 겸 예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본서를 꼭 한 번씩 읽어주셔야 됩니다. 좀 제가 이제 틈 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자, 13페이지 기출문제 바로 갈 거고요. 수업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습은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